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회로 자연계열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어갖고 사탐런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고민 엄청 하시거든요. 그래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선생님 한번 모시고 사탐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1학년에 다니고 있으면서 대구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보충을 해드린다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정시 기준으로 사탐을 볼 수 있는 학교와 그 다음 가산점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하나 더 보충을 해준다면요, 먼저 수시에서는 또 살짝 달라집니다. 나머지들은 사탐 응시 학교들은 다 사탐이 수시에서 필수 충요 과목으로 가능한데, 연세대, 그리고 시립대, 숭실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에서는 사탐과 가탐을 볼 수 있지만 수시에서는 사탐 지정입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한 게요, 지금 한 과목을 본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요강이 정확히 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탐을 보고 그냥 사탐 포기한 다음에 국영수로 3개를 맞춰도 되는지 아니면 과탐을 필수 응시해야 되는지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식 요강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에서 정시와의 차이점까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과연 사탐을 하는 게 맞는지 과탐을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수능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과탐을 공부를 했던 걸로 들었어요. 자, 어떠셨나요, 솔직히? 네, 내신을 공부를 할 때 이제 과학탐구를 공부하면서 과학탐구 수능을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과학이 어렵냐?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가 어렵냐? 과학탐구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어려울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는 100분위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킬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러면 줄을 세워야 되니까 네. 결국 교과 과정에서 다루긴 하지만 상당히 꼬잖아요. 이게 네. 킬러 문제. 항상 이게 나오죠. 요새는 또 의학계열과 공대 선호 현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다 과학탐구로 몰려요. 그래서 과학 자체의 내용은 사회보다 어렵지 않지만 과학탐구의 문제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과학탐구 공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꿔야 할까? 혹은 바꾸지 말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과탐 100분이 98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과탐을 포기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렇진 않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냐? 주로 저는 3등급에서 5등급 그렇죠. 이탈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전체 모수는 줄어들어요. 네. 그럼 상위 등급 받는 인원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는데, 이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정시에서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는 어디서 됩니까? 수시죠. 수시 최저를 맞추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수시 최저를 맞추려는 학생들도 사탐런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타겟층,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사탐런을 할지 말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 거의 진짜 의견일치 똑같이 본 거예요. 일단 제가 그때 방송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등급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은 아직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고민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라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주요 대학 다룰 때 메디컬을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게 별로 없다 그랬죠. 왜? 가산점 3% 5%가 메디컬 라인에서 너무 크잖아요. 네. 어차피 그 친구들은 다 96 그 정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네. 한의대만 노린다가 아니면 과학탐구를 할 이유가 없는 게 네. 지금 통합수능 다 주요 대학입니다. 네. 우리가 주요 대학의 인서울 메디컬을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거기만 갑니까? 네. 아니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 메디컬도 가야죠.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직 과학탐구 필수 지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죠. 또 메디컬이 안 되면 저 어디 갑니까? 서울대, 고려대 가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과학탐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상위권 이선은 의치 한약수라든지 스카이라인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아직 사탐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럴 수는 있겠네요. 네. 나머지 거 너무 잘 나오는데 아, 과탐 하나가 빵꾸야. 그러면 사탐하고 한의대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면 상황. 사탐하고 한의대 약대 가면 되죠. 그리고 사실 그런 다음에 뭐 연대에서도 받아를 주니까 나머지 과목으로 맞춘 다음에 네네. 어차피 3등급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냥 사탐 런쳐서 2등급 맞는 게 훨씬 낫잖아요. 훨씬 낫죠.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드물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경우의 수가 걸린다면 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부터 되게 고민되는 라인들이에요. 상위권에서 중위권 정도 이과.
예, 서성한 라인이죠. 저는 이 학생들은 사탐 2개를 선택하든지 혹은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사탐 하나를 한 전략을 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과탐 가산점을 감수하더라도 이 라인에서는 그냥 그거 가산점 그래 내가 디메리트 받지 예. 하고 국영수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이 3월에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그때 100분이 96, 97 나오는데 이게 자기 점수 아니에요. 제 선생님도 하나도 안 붙었고요. 그 다음에 3부터 빠질 확률이 높아요. 3라인부터. 그럼 거기서 또 도망가기 시작하면 모집단은 딱 정확히 밑에가 조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밑에 라인을 보니까 건동원 국순세단 라인이 좀 있는데요. 홍대가 아닌 다음에는요 좀 고민 진짜 더 크게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건대 같은 경우에서는요 가산점 자체가 지금 부여가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사탐일 고려하시는 거를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인들이 좀 문제예요. 국민대 순실대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과탐이나 사탐이 별로 차이가 없고 사실 여기 백분위들 아시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높은 백분위를 맞고 가지 않아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사탐 보는 게 나은데 이 문제는 수시에서 국민대 순실대는 과탐을 꼭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고민해서 내가 수시로 갈 것 같다? 그럼 과탐은 어쩔 수 없이 운명 결정받기로 하셔야 되고요. 아니다, 난 정시로 하는데 아무래도 순실대 말고 다른 학교를 선택해서 비슷한 데서 갈 거다. 그러면은 저는 사탐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부족한데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이다. 네. 그러면 국민대 숭실대 수시를 놓고 네. 과탐에 자신 없는 애들이 다 빠졌을 테니까 네. 그렇게 최저를 맞춰서 국민대 숭실대를 가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생각해 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는 대강의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이건 물론 이건 우리가 정시 모집 요강에서 바뀌면 다 바뀔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한 얘기가 나중에 좀 안 맞는다 그래서 돌 던지시면 안 돼요. 현재까지 지금, 나온 거 바탕으로 상황입니다. 바탕으로. 그러면 지금 사실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약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자, 과탐을 먼저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사탐을 맛배기로 한 본다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추천하겠어요? 저는 일단 사회문화, 네. 그 다음에 세계지리, 네. 생활과 윤리 요 순서대로 한번 이과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한국지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지리는 같은 지리 계열이긴 한데 좀 인문지리의 성향이 짙지 않나 싶어서 이과 학생들이 썩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것도 한국지리가 사실 문과 학생들은 괜찮은데 이과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좋은 과목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회문화, 세계지리, 사실 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값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돌려갖고 잘 1, 2등급 잘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각각의 과목의 특성 짧게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네, 일단 사문 같은 경우는요 사탐에서의 생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량은 적은데 퍼즐형의 도표풀에서 등급이 갈리는 과목이에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학적인 성격이 강한 과목이에요. 예, 아시겠지만 지리학과가 이과대학에 설치된 학교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과적인 감각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지구과학을 배울 때 받는 느낌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또 과탐에서 지구과학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익숙하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 생활과 윤리는요 사탐에서의 지원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경향이 있죠. 사탐 9개 중에서 개념량이 제일 적고 또 가장 쉽다고 평가받는 과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말장난으로 변별을 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과 학생들에게 비추천하는 과목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점법하지 마세요. 그 표준 점수 높다고 점법하실 분들 되게 많은데 표준 점수가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다 잘해요. 그리고 정말 매니아적인 속성을 가진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면 점점 100분위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다음 두 번째 경제, 응시 인원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매니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 동아시아 세계사, 이거 만점 전략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만약에 과탐을 먼저 선택한다. 그럼 어떤 과목을 먼저 하겠어요? 생지 해야죠, 생지. 네. 생지. 생지죠. 생지.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지라 그러니까 자꾸 생명부터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했는데 지생입니다. 일단 전 지구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생명을 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민규 쌤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지구과학이 정배가 아닌가.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과학이 정배죠. 네. 네, 많은 인원이 보고 그런 다음에 사실 지구과학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나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서는요
대학교에서 실제 그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능 날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구를 하나 꼭 잡고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사탐을 선택하려던 문과 학생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면은 겁이 날 거예요. 이과 애들이 밀려 닥쳐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겁을 내세요. 겁을 내셔야 되는 그쵸? 게 맞고요.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탐은 어렵지 않지만 수능 과탐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과 무관한 문제들이 그냥 변별이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과 중위권 학생들이 사탐을 몰려온다고 했을 때 사탐 문제는 안 어려워질 것인가? 저는 어려워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사탐 공부 열심히 해두시고 기출에 더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엔젤을 활용한 훈련도 많이 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공부가 싫어서 문과 온 게 아니라 정말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사랑해서 문과 온 친구들은 잘 버텨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놓치는 게 이과 학생들이 과탐 공부 시간과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의 사탐 공부 시간이 비슷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이거. 예. 이과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탐구에 대해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럼 그 노력을 다 사탐으로 쏜다고 생각하면 이게 재앙이에요, 사실. 저만 해도 반수할 때 사탐은 진짜 10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좀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과 학생들이 원래 자기 해보던 공부를 조금 빨리 전환을 해서 사탐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기 하던 버릇과 그 다음에 노력의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금방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과로 원래부터 문과로 사탐을 준비하셨던 학생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탐구 과목을 이제부터 좀 많이 해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떻게 전략을 짤지에 대한 대강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또한 정식으로 정식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되면은 정시와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분석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스 클래스의 김대건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일하는 김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